실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론 좀 돌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여기. 자, 엄청나게 중요해요. 소득세에서. 자, 보실게요. 자, 350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그 5월 달에 여러분 신고할 때 6가지의 소득이 있죠.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이배사, 금연기. 요거를 합쳐서 누진세로 신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종합소득 금액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빼주냐면 그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걸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라고 불러요. 아시죠?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빼주긴 빼주는데 소득에서 빼주지 세금에서 빼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우리 이론하고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얼마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예를 들면 1억 내가 벌어들인 1억에서 빼주겠다 그 뜻이 내가 내는 세금 1000만 원에서 빼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아시죠? 자, 일단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게 인적공제예요. 우리가 소득세는 여러분들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준다라고 했었죠. 요거 잘 챙기셔야 돼. 왜냐면 세무서에서 안 알려줌. 안 알려줌. 여러분 챙겨 드셔야 돼, 나중에. 자, 해보자. 뭐냐면, 자, 우리가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근데 조심할 거 여기서 부양가족은 내가 부양할 가족이 돼요. 내가 부양을 하는 가족이 내가 부양을 당하면 안 돼. 알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공제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빼주냐면 1인당 150만 원 빼줍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연령하고 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주의하실 용어가 연령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나이고요. 이거 달달 외우셔야 돼, 나이.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잘 보셔야 돼. 여기 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득이나 소득 금액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맞죠? 저번 거 하면 요거 하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 우리 그저께 배웠던 거 요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할게요. 우리가 소득금액 요건이라는 게 뭐 신고할 소득이 소득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벌어들인 건 다 소득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요 소득금액이다라는 건 신고할 소득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리과세 소득은 맞죠? 내가 복권 당첨 소득이 100억이 있대. 그럼 기타 소득이거든요. 근데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한다면 분리과세니까. 맞죠? 그래서 복권은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0인 거예요. 기타 소득은 100억. 근데 신고할 기타 소득 금액은 빵.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소득이라고 외우시면 지읒돼요, 진짜로. 아셨죠? 신고할 소득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 아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너무 많이 읽어야 되네. 그래서 여기 소득 금액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득이라고 외우시면 지읒되는 경우 종합이 있어요. 아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뭔지 몰라도 100만 원 이하라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일용직 근로자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 일용직 근로자신데 받는 금액이 얼마냐면 10억이래요. 10억이면 근로소득은 10억이죠. 근데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0이에요. 들리세요? 근로소득은 10억. 근로소득 금액은 0. 신고 안 하는 소득이잖아요, 여러분들. 분리과세니까 일용직. 아셨죠? 그러면 그 부모님은 나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아셨죠? 제발 소득이 아니야.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달라.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의 소득 금액은 8가지 다 합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어디냐? 100만 원이 뭐냐면 종합소득금액이 6가지의 소득금액 합친 게 종합소득금액이었잖아요. 2대4 근연기. 맞죠? 거기에다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까지 다 합쳐요. 아셨죠? 그 8가지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에요. 아시죠? 6가지만 하는 거 아니다. 아셨죠? 8가지 전부 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소득금액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시키면 안 돼. 소득금액이 아니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다.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때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원칙은 8가지 소득금액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되지만 근로소득 밖에 없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해야 5화에 5월 거. 아셨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어저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총급여가 500만 원인데 우리가 총급여는 수익이에요? 아니면 이익이에요? 총급여. 1월달에 복수 열심히 하셔야 돼. 수익이다. 비용 빼기 전. 근데 우리가 소득 금액은 뭐냐면 비용 뺀 후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저께 총급여 500만 원이면 70% 비용으로 빼준다라고 있었죠. 근로소득이요. 눈이 많이 안 좋으신데 지금? 자, 여러분 위에 준비했어. 안 배우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오늘 반이 좀 올라가는데? 어디 갔냐? 근로소득. 우리 어저께 했을걸? 네. 이거 했잖아. 어저께. 하루 됐어.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가네. 그 노래 있잖아. 김범수 씨 하루가 지나가세요. 여기 총급이 5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70% 해준다. 맞죠? 이렇게 했었잖아. 어저께. 맞죠? 그럼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 150만 원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봐서 네, 그래서 원칙은 8가지 소득금액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되지만 근로소득 밖에 없대요. 근로소득 밖에 없으면 이때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그럼 이럴 수 있겠죠?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100만 원 요건으로 가는 거예요. 8가지 합쳐서. 여기는 근로소득 많이잖아. 되시겠어요? 자, 앞으로 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 공제 할게요. 자, 본인 공제는 말 그대로 나를 빼주겠다라는 건데요. 나는 나죠.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은 유일하게 나이하고 소득금이 다 안 낮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150만 원 깔고 가요. 아무리 못난 놈이라고 하더라도 150만 원 깔고 갑니다. 나는 나이하고 소득금이 안 따지기 때문에. 됐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 부양가족들이 배우자도 부양가족이죠. 그렇죠? 그 대신에 일단 그러니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다 따집니다. 보시면 그 중에 우리가 소득금액을 나이를 안 따지는 사람이 2명 있어요. 뭐냐면 장애인이니까 안 따집니다. 장애인은 왜 대략 안 따지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장애인이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일반 사람하고 비교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장애인 비하반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조심스럽더라고.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연령을 안 따집니다. 왜 연령을 안 따지는지는 곧 나이 요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부양가족 공제인데 여기서 부양가족은요 배우자도 들어와요.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배우자가 받으면 나 못 받아요. 무슨 말이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당연히 남편이 받겠지. 난 못 받아요, 여러분들. 중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해가지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빼는 게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1억 벌고 나는 2천만 원 벌어. 남편에서 빼는 게 당연히 세금을 줄이겠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중복 안 되는 건 항상 그 소득 높은 놈만 높은 놈.
또 사람한테 빼면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양가족 공제는 내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들어가요. 처제 같은 사람 아시죠? 자, 일단은 여기 동그라미 1번 직계존속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의 직계존속은 윗사람이,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입니다. 윗사람. 아시죠? 근데 그 위가 몇 칸이냐면 2칸까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2칸 위까지를 우리가 직계존속이다라고 불러요. 세법에서는요. 아시죠?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한 칸 위는 아버지, 어머니 그쪽이죠, 여러분들? 2칸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시죠? 우리 그분들은 요건이 발표 누구셔야 돼? 일단 60세 이상이에요. 그건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어떤 나이예요? 거의 정년? 퇴임하실 나이죠? 그렇죠? 그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순재 선생님이에요. 부양을 당해야 되겠지. 크면서 오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반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2칸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1칸이면 자녀. 맞죠? 아래로 2칸이면 손자, 손녀.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입양자는 항상 직계비속. 자녀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 맞죠, 여러분들? 차별 안 둡니다. 자, 그래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 왜냐면 20세 이하까지는 내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부모니까. 자녀, 맞아,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20세 넘어가면 이제 독립하겠다 아우성 치잖아, 여러분들. 엄마 나 독립시켜줘. 막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안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재미없어. 혹시 어머니께서 20, 근데 20세 되면 넘어가잖아. 우리는 쓸모없는 그게 재미없죠,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20세 넘어가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렇죠? 돈 잘 몰라? 알려주면 안 돼. 부모님이 진짜로 이본다. 그렇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는 이 둘을 짬뽕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이거 교집합 아니에요? 아시죠? 왜냐면 20세부터 60세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셔. 아니야. 20세 이하 여기거나 60세 이상 여기거나 하면 그 사이를 안 들어옴. 아시죠? 잘못 외우시면 안 돼. 자, 그럼 왜 배우자의 나이를 안 따지는지 이해되시죠? 배우자의 나이를 따지면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하고 결혼해야 돼요. 맞죠? 60세 이상하고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없을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프지, 많이 아프지. 그죠? 그 다음에 20세 이하는 결혼하면 돼. 그죠, 여러분들? 결혼식장에서 나가는 순간 누구한테 끌려가요? 거기 경찰서한테 끌려가겠죠. 아저씨 여기에 있잖아요. 경찰 아저씨 여기에 집중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배우자는 안 가시다. 외우셔야 돼. 배우자는 안 따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아까 설명드렸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40세 장애인하고 20세 오해하시면 안 돼, 절대. 40세 장애인하고 20세 일반인하고 20세 이하 일반인하고 비슷하죠. 장애인 비하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애인분은 아예 비슷하죠. 자, 그다음 위탁아동은 남의 자식 키우는 건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안 내요. 위탁아동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아래 2개인데 이거를 최근에 냈던 적이 2번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부모님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은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재혼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재혼을 하셨는데 그 계부계모죠? 계부계모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족하신대요. 그럼 그 부모님도 나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은요. 아셨죠? 이거 최근에 시험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은 뭐냐면 그 며느리하고 사위는 공제 대상이 돼요. 같지만 여기 제목이 있잖아.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러면 자녀나 손자 손녀의 배우자는 얘기죠.
며느리하고 사위예요. 이 사람들은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나이하고 소득급이 안 따져. 묻지도 않아. 그냥 안 돼요. 여기 삼촌, 고모, 조카도 안 돼요. 여기 좀 이해되시죠? 삼촌, 고모, 조카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안 빼주는 거고요. 며느리하고 사위는 어떻게 좀 생각해 주시냐면, 이건 드립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좀 드립 많이 칩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선을 봤어요. 아시죠? 선을 봤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부모님하고 만난 거야. 아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시어머니라고 할게요. 자,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누굴 데려왔다 했더니 되게 이쁘네, 착하네, 엄마라고 불러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엄마랑 좀 입이 안 떨어지는데 서로가 계속 만나다 보니까 엄마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근데 이제 곧 설날이잖아요. 이제 1월달. 맞죠? 설날 때 이제 그 주로 이제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 방문 많이 하죠. 맞죠? 그래가지고 엄마 저 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시어머니예요.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해요? 설날이야? 맞죠? 설거지 하라고 해요.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 안 하냐 뭐 하라고 이렇게. 아시죠? 내가 믿었던 엄마한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돼. 드립이야 이거 아닌데 실제로? 어떻게 좀 외워줘.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돼.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드립으로 해도? 아시죠? 베스트해. 근데 자, 근데 여기까지는 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자꾸 이상한 걸 내요. 안 나오고 과거에는 냈었거든요. 아시죠? 과거에 내서 풍비박산 난 집들이 있어. 막 부모님 사망하고 장애인 막 2명이고 막 난리 브루스인 데를 출제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좀 외워주실게. 최근 들어 자꾸 이상한 거 자꾸 내요. 뭐냐면 자, 며느리하고 사위가 공제가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직계 비속도 장애인, 그다음 며느리하고 사위도 장애인인 거야. 둘 다 장애인이어야 돼요. 며느리하고 사위만 장애인이면 안 해줘요. 아시죠? 둘 다 장애인일 때만. 그래서 직계 비속도 장애인,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사위도 장애인이면 그때는 며느리하고 사위가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또 좀 외워주시기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나올 때가 좀 되긴 했죠. 이상한 걸 적네요. 최근 들어서 넘어갈게요. 오늘 달라 여기 진짜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동그라미 2번 할게 장애인. 자,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배웠죠. 기본공제는 여기 부양가족의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다 따진단 말이에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내일 하면 할 건데 내일 할 금요일에 할까? 금요일에 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실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 한번 고민해 볼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분들 이론 소득세 이론하고 이브를 맞이하는 건 괜찮네. 9시에 영업 금지 대부분이니까 집에 계시겠다 하면 네 할게요. 제 맘대로. 아니야 왜냐면 영업 금지가 안 되면 전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때는 그래도 실기를 위주로 하거든요. 배려를 한다고 굳이 제 입장에서는. 근데 영업 금지됐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좋죠. 안 좋죠? 크리스마스 이브 되게 신나게 돌아다니니까 좀 그래서 어떡하지?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는요. 어느 동네에서는 나이를 안 따지고 소득 금액만 따지는 동네도 있어요. 실제로. 아까 했던 배우자처럼. 아시죠? 그리고 또 어디는 나이하고 소득금액 자체를 다 안 따진 동네도 있어요. 나중에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 반드시.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대비하시려면 장애인은 그냥 외우실 때 요건이 한 단계씩 없어진다라고 외우시는 게 가장 좀 베스트예요. 아셨죠? 예를 들면, 자, 보실게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 어디 가면은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액은 따지는 동네가 있거든요. 연말정산 때. 아시죠? 요건이 한 단계가 완화가 되면 그러면 소득 금액도 안 따집니다, 장애인.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베스트에 다 대비하시려면. 아셨죠? 지금에야 나이하고 소득 금액 다 따지니까 나이는 안 따지는 거, 장애인. 근데 나중에는 여기 배우자처럼 나이는 안 따지는 또 동네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장애인이면 소득 금액도 안 따져요. 이런 것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이걸 냈다. 아시죠? 2주 전에 시험에 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좀 이렇게 외워주실게. 제발, 퀴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양가족의 범위인데 이것도 많이 중요해요. 요거 잘 외우셔야 돼. 뭐냐면 일단은 부양가족을 다 빼주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부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동거해야 돼요. 동거. 동거해야 돼요. 근데 언제 동거해야 되냐면 여기 12월 31일 현재 동거해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이 동거는 여러분 실제 살아도 같이 살아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주민등록 등본 띄면 여러분들 그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지켜도 돼요. 여기 있죠? 주민등록표성에 동거가족이라고 돼 있지. 그냥 실제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나와가지고 주소 세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됐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 그 다음에. 자, 자녀 버릴 거예요? 자녀. 맞죠? 그래서 보시면,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항상 직계비속이랑 같이 가니까,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동거해야 된다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동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우자 직계비속은 동거하지 않아도 무조건 공제 대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어떻게 출제하냐면 내 자녀가 일본에 유학 중이래요. 일본에 유학 중에 원래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동거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괜찮아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아시죠?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시험 많이 나왔죠. 아버지, 어머니 그쪽이 문제예요. 아시죠? 부모님은 요거예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 할 때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일단은 이건 저도 솔직히 몰라요.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지는 세무서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줘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다. 나는 언급 없으면 그냥 따로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 따로 산대요. 근데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동제 대상이 안 돼요. 부모님이. 아셨죠? 나이하고 소득금에 만족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직계 준수. 그건 항상 동거하고 있는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팁인데 이거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거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용돈 보내실 때요. 용돈 보내실 때 계좌로 보내실 때요. 맞죠? 그럼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님인 거잖아요. 그게 확인이 돼요. 예금통장을 쏘면. 전 맨날 예금통장을 쏘거든요. 생계비.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엄마 돈 드릴게 라고 하면 그건 입증 못해요. 맞죠? 세무서에 가가지고 저 어머니한테 돈 주고 있거든 저 못 믿으시겠어요? 세무서 어떻게 하나? 맞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좌로 이체하는 게 가장 입증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제가 전화도 했었고.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받고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정을 안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방법이 가장 베스트에 돈을 주지 마시고. 알죠? 뭐 부모님께 손해야 되니 보통예금으로 쏘나 현금으로 주나 같은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무시. 동그라미 3번은 나머지는 그냥 여러 가지 형편 고려한다는 뜻입니다요.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입니다. 자, 추가 공제는 뭐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이 또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으로 뭔가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거 실기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기본 공제 우리 추가라는 게 말 그대로 2차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2차 시험을 칠 그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를 통과해야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근데 기본 공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추가 공제를 가끔씩 거는 분들이 계신다고 틀려요. 아시죠? 주의. 자, 보시죠. 자, 경로우대 공제. 자, 말 그대로 경로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다는 얘기죠. 70세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 빼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소득 금액을 만족하신대. 아시죠? 근데 부모님 연세가 80세야. 그러면 부모님은 내가 뺄 때 250을 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까 했던 150을 일단 빼고 여기에서 100 빼고. 이해되시겠죠? 약간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는 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빼줍니다. 아셨죠? 추가 공제는 중복 다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 부양가족이 내가 뭐 어떤 사람의 부양가족이 80세 이상, 70세 이상이고 장애인 둘 다 받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장애인 입력할 때 어떤 장애인인지 별도로 입력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1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국가유공자.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전쟁 같은 걸로 인해가지고요. 전쟁이나 광주 그쪽 있잖아요, 민주화. 맞죠? 그건 줄 거예요. 그게 2번 장애인 것이 되고요. 중증환자는 3번 장애인. 아시죠? 별도 언급 없으면 그냥 1번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애인 복지법.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 주민번호 입력하면 70세 이상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아셨죠? 장애인인 거 줘요, 당연히. 문제는 여기 있는 부녀자 문제와 한부모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안 줘요. 할게요. 자, 여기에서 부녀자 문제는 여자를 빼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게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응? 가족 중에 여성이 있다고 안 빼줘요. 본인이 여성이어야 돼요. 여기서 부녀자 문제하고 한부모 문제 나밖에 못 받아요. 다른 사람 못 받는다. 나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부녀자하고 한부모는요. 아직도 질문 좀 받아가지고 최근에 일단 본인이 여성이어야 돼. 본인이 부녀자 문제는 본인이 여성이어야지만 본인이 뺄 수 있어요. 나머지 여성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여기 서민 부녀자만 빼줘. 그래서 서민 너무 좋아해요. 뭐냐면 내가 여성이긴 한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요건은 무조건 깔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본인이 여성이에요. 그러면 소득 금액 보셔야 돼요. 아시죠? 근데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은 꼭 외워주셔야 된다. 강조. 자, 그리고 여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일단 이 위에 있는 요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고 1번 또는 2번이니까 비슷하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여기 부녀자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 힘든 여성을 빼주거든요. 힘든 여성은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응? 어떤 여성이 힘들어? 누가 있으면? 자, 누가 있으면? 가렸어. 재미를 위해서 가렸어. 재미를 위해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갈리더라고. 일단은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남편을 먼저 하고요. 맞죠? 결혼 안 하시거나 그거이시면 자녀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누가 정답이냐면 남편이 정답이에요. 맞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어머니들 잘 맞춰야 돼요. 어머니 누굴까라고 하면 남편이 막 대답 다 하시거든요. 저번에 한번 예전에 제가 세무 2급 때 그때는 그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주말만 세무 2급 때 어머니 4분이 쭉 앉았어. 앞에는 이제 그 어머니들 말고 학생들. 학생들 자녀야! 우리 뒤에서 남편을 내는 거 다 전부 다. 정답. 남편. 그랬죠? 다큰 애기.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본인이 여성. 아셨죠?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부녀자 문제는 돼요. 그래서 부녀자 문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100억이어도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부녀자 문제는 남편의 소득을 안 따지고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돼요. 남편만. 아셨죠?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남편은 소득이 있든 없든 다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 본인이 여성이면. 되셨죠? 또는 내가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 힘든 여성이면 내가 부양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에 맞죠? 그래서 여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 내가 세대해줘야 되죠. 세대해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맞죠? 내가 배우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얹혀 살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연봉이 100억입니다. 막 나 힘들지 않지? 어머니를 바라도 되게 행복할 거야. 엄마 용돈 좀 나 뭐좀 사먹을게. 일단 하면서 어머니가 막 1억 분수 주고 옆자리 죄송해요. 자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1년에 50만 원 해줘야 돼. 짜죠? 정말 짜. 이제 50만 원 해줍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부모야, 한부모. 한부모 공제. 얘는 공제 앞에 한부모라고 있죠. 요게 한부모. 그럼 여러분들 부모가 몇 명이어야 돼, 우리나라는? 2명, 2명. 3명이나 하시면 안 돼. 여기 같이 해야 되고. 2명. 2명 중에 한부모래요. 부모가 1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없는 거냐면 우리가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준은 내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 중에. 너 한부모, 내가 부모인데 한부모래.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다 그 뜻이에요. 죄송해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남자도 됩니다. 홀아비. 맞죠 여러분? 홀아비? 맞죠? 그리고 부모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뒷계 비속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되셨죠? 근데 제가 왜 한부모 공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가로 때문에 그래요.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는 중복 안 지켜줘요. 아셨죠? 무슨 말이냐 보시면 자 내가 남편이 없어요. 응? 지금 남편이 없으면 2번에 걸리죠. 부녀자 공제 2번. 되셨어요? 또 남편이 없어요. 배우자가 없는 자 맞잖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내가 남편이 없는데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어요. 그럼 2번에 걸리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남편이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으면 부녀자하고 한부모가 같이 걸려요. 아시죠? 그러면 중복 안 해줍니다. 이거 누구를 해주냐면 한부모가 더 금액이 세죠. 그래서 한부모만 해줘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한부모를 안 봐요. 그리고 부녀자를 엄청나게 봅니다. 여성이 나왔다. 본인이. 그러면 맡길 확률이 있습니다. 뭐냐? 한부모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꼭 우리가 요 인적 공제 할 때는요 꼭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남자 여자 따질 필요 있다 없어야 돼요. 배우자가 없다라고 거진 한부모에 걸립니다. 대부분 우리 시험에 자녀도 꼭 주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여성이다라고 또는 남성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한부모 따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있어. 그럼 일단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는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여성이면 이제 그제서야 부녀자 문제 따지시는 거예요. 이게 되세요? 그리고 남자면 패스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남자 나왔다고 바로 패스하시면 안 돼요. 꼭 한부모 따지시길. 아시죠?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낚시를 또 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 시험에 여성이라고 안 줘요. 주민번호 던져준대, 주민번호. 우리 시험에 여러분 남자는 1번 또는 3번이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앞자리가. 여성이면 2번 또는 4번. 그죠? 시험에 아직까지 3, 4번을 내진 않아요. 아직 21살, 22살이거든. 3, 4로 시작하려면. 좀 22살 내긴 좀 아직까진 그래. 정서상. 아직까지 그래서 좀 1, 2로 된다. 1, 2. 아시죠? 어떻게 주냐면 이건 지금부터 하는 과장의 과장. 이름이 마동석입니다. 여러분들 남자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녀자를 안 따지면 갑자기 뒷자리 앞자리 2로 시작합니다. 여자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여성이라고 안 주잖아요. 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앞자리 꼭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시험에 되는데, 인적공제 판정식 이것도 좀 중요해요. 뭐냐. 자, 일단 아까 12월 31일 현재 동거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이혼했대요. 뭐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12월 30일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배우자 공제 못 받습니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팁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혼할 때. 그죠? 야, 우리 너 배우자 공제 받고 싶지? 싸웠어 소리. 이혼해. 야, 1월 1일 날 이혼하자. 완벽하더라고요. 팁? 없지? 그래서 이런 일 없어야 되게 그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배우자 공제 받겠다고.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 그 한부모 공제 될 수 있겠죠? 이혼하면. 그렇죠? 이혼하면 배우자가 없는 상태니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직계비 좀 있겠지, 대부분. 그렇죠? 있으면 이때는 네, 우리 한부모 공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래 건데요. 뭐냐면, 자, 내가 도중에 우리 부양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대요.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됐대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자로 따지냐면 전날로 따져, 전날. 사망하기 전날,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판정하는 게 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부양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판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돌아가시기 전날에는 살아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려워? 돌아가시기 전날. 살아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올해연수행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에 장애인이었죠. 올해에는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셨죠? 이거 절대 도문구 의뢰를 하셔야 돼.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2개 정도 남았을 거예요. 요거 남았다, 이거. 원래 여기까지 걸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죠? 자녀세액공제. 여기는 직접적으로 빼주는 거 세금을. 왜냐면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자녀세액공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챙기실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 가끔씩 말 문제로 뭘 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연말정산 있죠? 그쪽은 나중에 할 거지만 다 근로소득자만 혜택 줍니다. 나머지 안 빼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녀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아요. 이건 자녀는 뭐 근로자만 있나? 맞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도 자녀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 종합소득이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시험에 다음 중 근로소득이 아닌 자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이렇게 되면 자녀세액 공제가 답이에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요 기본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됩니다. 20세까지. 아까 그 기본공제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0세부터 20세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세액공제는 누구만 되냐면 7세부터 20세까지만 돼요. 왜냐? 6세 이하 자녀는 뭘 받아요? 맞아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요. 자녀 보조금? 그런 거 할게요, 여러분들. 단어부터 자녀수당이 나와요. 자녀수당을 받아요. 아시죠? 받는데 여기에서까지 빼면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7세부터 20세까지만 자녀세 공제를 해줘요.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나중에 좀 이따가 주민번호를 입력하잖아요. 컴퓨터가 자녀세 공제에 동그라미 치고 아닌 애들은 동그라미 안 치거든요. 그 동그라미가 요 세액공제 대상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쪽을 오해하셔가지고 자녀세액공제가 자녀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컴퓨터가 5살이면 안 걸어요 이거를. 안 거는데 여러분들이 내 자녀인데? 걸어야지 이렇게 거는 거에 체크한단 말이에요. 틀려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컴퓨터가 버는데 내버려 두셔야 돼요. 주민번호 입력하면 컴퓨터가 7세부터 20세까지만 동그라미 주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건드려서 피부분들 좀 많이 봤어요. 절대 자녀 세공제가 자녀이기만 하면 빼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조심. 자,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이름 자체는 올해 출산하거나 올해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내가 자녀가 2명 있었대요. 원래 자녀가 2명 있었고 이번에 출산을 한 거예요. 뭐 이걸 조선말로 따지면 내가 출산한 올해의 첫 번째로 출산했죠. 응? 내가 올해는 첫 번째 출산했잖아요. 첫째일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자녀로 따지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죠. 자녀가 2명 기존에 있었으니까. 이해되세요? 후자로 따져. 올해 몇 번째 자녀를 출산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출산을 처음으로 했던 뜻이 아니라 올해 몇 번째 대상 자녀를 출산했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미 자녀가 1명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2번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거잖아요. 그때는 둘째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는 때까지 줬어요. 아셨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기 입력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메뉴가 여기 부양가족 명세예요. 인적공제.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부양가족 명세에 보시면 일단은 여기 연말관계 번호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응? 걸어줄 때 여기 보시고 하시면 돼요. 당구장 보시고. 여기 보시고 나서 문제에서 언급된 가족이 배우자가 김민국이다라고 3번 넣는 거예요. 알죠? 네, 그리고 뭐 성명, 내국인, 주민번호는 대부분 다 성명 70번 되고 외국인일 거고 외국인 아주 잘 알죠? 주민번호 누가 1번이지 누가 봐도 알죠? 그래서 주민번호 치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나이 계산해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띄운 건 뭐냐면, 그러면 기본 공제 커서가 가면 컴퓨터가 이렇게 띄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야. 0번 부라는 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다가 기본 공제 안 되는 게 부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 1번 본인은 뭐 제가 그냥 할게요. 본인 얘기하는 본인이 공제 대상일 때, 본인이 공제는 대부분 되지, 무조건 되지. 그 다음에 2번 배우자는 조심하실 게 배우자라는 뜻이 아니라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 대상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아니면 부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부. 이해되시겠어요? 배우자가 공제 대상일 때만 배우자라는 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0세, 여기 20세 이하는 우리 나이 요건에 직계비술 있었잖아요. 20세 이상. 거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본공제 돼야 되는 거 소득금액 만족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도 당연히 우리가 종합소득공제 죄송해요. 우리가 60세 이상도 당연히 소득금액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기본공제가 되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했지만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용자 2 3번 중증화적에 넣으시면 됩니다요. 기본 세공제라고 하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기본 공제가 될 때 기본 공제다. 기본 세공제라고 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거예요. 여기가 부녀자 공제예요. 부녀자 공제. 위에.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여기까지 우리 아까 추가 공제였죠. 4가지. 그리고 여기 자녀 출산 입양은 여기가 아까 했던 기본 자녀세 공제. 여기가 출산 입양 자녀세 공제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좀 칸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못 넣어놨어요. 보시면 부녀자는 본인만 돼요. 부녀자 한부모 나밖에 안 돼. 다른 사람 안 된다.
그래서 부녀자나 한부모는 본인이 부녀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면 부녀자의 통장을 치시는 거고, 한부모는 본인이 한부모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때,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여야 돼요, 여러분들. 6세 이하는 안 들어온, 여기 10까지 안 돼. 자, 되셨죠,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요것만 잘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좀 쉴까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11시 30분에 여러분들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 본인은 잘